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하는 실수, 그걸 보고 오늘은 이런 물건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가볍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보시면서 어떤 문제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맞춰보시고, 때로는 지금 앞에 PC가 있다 그러면 사건 번호로 검색을 해보시면서 이 물건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모르면 몰라요 해도 좋습니다. 뻔히 잘 아는데도 잘 안 보일 때가 있고, 몰라서 그냥 쑥 입찰 보러 가서 보증금 날릴 수도 있는 문제를 갖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초보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매를 오래 하는 사람들도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라는 의미에서 제가 물건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58272, 대지권이 7점, 건물 면적은 12.19평이고 개시 결정은 언제? 9월 6일입니다. 2023년. 감정가는 2억 5,600에 4차까지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건물에는 전혀 문제없는 아주 깔끔한 물건입니다. 말소 기준은 2020년 6월 11일 김땡땡씨가 임차인으로 있고, 전입일은 2020년 6월 16일, 보증금 얼마? 2억 4천,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지분으로 김땡땡이 있고 유윤씨 지분이 가압류가 되어서 2020년 6월 11일이 말소 기준이 되었고, 세입자인 김땡땡씨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2억 4천 해서 나가 계시는 상황이에요. 이때까지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터 볼게요. 소유권 보존을 잘 보셔야 되겠죠. 2010년 9월 8일 날에 공유자 지분 7분의 3 김땡땡씨 유땡땡씨가 7분의 2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6일 날에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1번 지분 가압류 동부지방에서 되어 있고, 청구 금액은 16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살아있고, 그래서 요약본을 보면 각각 지분으로 가지고 계시고, 살아있는 등기를 보면 주택 임차 등기가 지금 살아있고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면세서까지 보도록 할게요. 작성일자는 7월 26일이고 최선순위 설정이 2020년 6월 11일 가압류 지분, 이 날짜를 잘 보셔야 되죠. 2020년 6월 11일 가압류가 되었고, 2023년 9월 6일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김땡땡씨하고 지분까지 해서 뭐가 되었다? 경매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2020년 언제? 6월 16일 2억 4천만 원이 전입이 되어 있고 확정까지 받으셨다. 그리고 비고난에 보시면 주택 임차권자로서 이 사건 신청 채권자이며 배당 요구일자는 경매 신청일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했나?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3년 11월이고 배당 요구일은 2022년이니까 이거는 땡입니다. 무이익 경매 종결. 무이익 경매 종결은 될 수가 없는 사건이죠. 왜? 가압류권자.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지금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이익이 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연도를 잘못 봤네요. 보증금을 날렸네요. 목포에서 지금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보증금 날리고 집에 가면 얼마나 허탈하실까, 그렇죠?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물건입니다. 내가 낙찰받더라도 이건 무조건 승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첫째.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입찰 금액을 다 넣고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물건은 100% 현금으로 잔금을 내야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는 해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후에는 말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소는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내가 잔금을 낼 때 우리 대부분 대출 받잖아요. 얘는 대출이 안 되는 물건.
이렇게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경매정보지는 사람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AI가 긁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가 돼요. 대법원에 있는 그 사이트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긁어서 오다 보면 거기에서 디테일한 거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매지에서는 말소 기준이 2020년 6월 11일로 표시되어 있고 전입일이 2020년 6월 16일이니까 그 이후에 전입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경매지에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항력 없음으로 나와 있잖아. 그런데 여기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까?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작성일자는 2024년 7월 26일이고 2020년 6월 11일 가압류 유효 지분이 있죠. 그리고 2023년 9월 6일 강제경매 개시결정 김목 유효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세입자는 2020년 6월 16일 날에 전입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죠? 유효의 지분도 말소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매 개시 결정인 김목 유효의 지분 2023년 9월 6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매 정보지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쭉 내려와 보니까 2022년 11월 28일 접수 얼굴 1번 주택 임차권 등기는 배당에서 전액 받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고 여기도 표시해놨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경매 정보지를 믿어야 돼요? 매물 명세서를 믿어야 돼요? 매물 명세서를 그래서 꼭 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매물 명세서를 디테일하게 볼까요? 안 볼까요? 보기는 보지만 형식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선 순위 설정. 최선 순위 설정이 뭐예요? 말소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최선 순위 설정에 전세권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선 순위 설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말소 기준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억 4천이라는 돈을 세입자가 보증금을 넣었는데 일부분은 말소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일부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분은 대항력을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일부분은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배당에서 전액 받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라. 세입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낙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입자의 돈 얼마? 2억 4천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라고 법원에서 도장까지 찍어서 꽝꽝꽝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낙찰자는 어찌되었든 무조건 이 세입자의 돈 얼마? 2억 4천에 대해서는 책임을 해 주셔야 된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안 보고 입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보증금은 그냥 공준에 분해되는 상황이고 그 돈은 배당할 때 배당 순서에 의해서 채권자들한테만 배불려주는 사건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매 사건을 워낙 많이 보다 보면 내가 습관적으로 경매정보지 앞에 사건 보고 그래 대항력 없네 이럴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입찰 보기 전에는 저는 항상 그 원본을 꼭 봐라 그리고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매물 명세서도 업데이트를 계속 하잖아요. 이 날짜를 보고 뭐 그 사이에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당일날 아침에 체크하시고 내가 법원에 가든지 안 그러면 법원에 도착했다면 앞에 PC에서 사건 번호를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하고 입찰을 보셔야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저희들이 알려드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나 어떻게 보면 경매를 많이 하고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사소한 실수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보자는 몰라서 날릴 수도 있고 조금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니 하는 그런 자만심으로 실수하는 게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매에서 권리관계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별지님, 다른 지분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 걸까요? 그럼요. 우리 아까 별지님이 정확하게 찝어주신 겁니다. 때로는 말소 기준이 이것처럼 두 개가 만들어지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말소 기준이 한 개라고 믿고 있지만 매물 명세서를 보면 상황에 따라서
특히 상속받고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채권이 없다 그러면 말소 기준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임대 등록 사업자 물건은 낙찰받으면 대출이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낙찰받고 대출이 안 되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낙찰받고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꼭 잘 체크까지 하셔야 된다. 입찰 보기 전에는 등기부등본도 디테일하게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아니에요. 저는 대출 받았어요. 사건 끝나고는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이거를 말소 안 하면 대출이 안 나오는데? CNC님 이따가 위에 보면 이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해서 사건 번호 하나 넣어주세요. 만약에 대출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소고기 100만 원짜리 세트 하나 보내드릴게요. 사건 번호 하여튼 나중에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이런 물건이 대출 나오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요. 어찌됐든 잔금 치렀으면 다행이고 우리는 이 상황이면 대출 안 나온다 얘기하고 저희들도 대출 상담사들 많이 알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물건 때문에 뭐 비슷한 물건이 있어서 상담을 해봤는데 역시나 대출이 안 나왔어요. 어디 나온 데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제 신탁반이 오늘 마지막 개강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기수들 오늘 개강하는 날이어서 저도 오늘 조금 일찍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제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